자, 시장 뭐 끔찍하다라는 표현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내 증시만 이렇죠. 횡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입니다. 일본 증시는 13%, 올해만 13% 올랐어요. 나머지 유럽, 미국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빠르게 따라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이유, 글로벌 시장과의 상승률에 대한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경기 상태가, 경제 동향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뭐 건설 쪽 이런 쪽에 PF 문제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자, 2월 포트폴리오예요. 1월 달 포트폴리오는 차마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오픈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일 오픈해 드릴게요. 1월 말 종가 기준의 포트폴리오, 1월 말 종가 기준의 포트폴리오의 기준, 시장 마이너스 6%에 우리 포트는 마이너스 8% 수준입니다. 그렇지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월 달 포트폴리오에서 두 종목을 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DX. 어지간해서는 포트폴리오 한번 넣어놓으면 월말 그리고 그 이후까지 빼질 않는데 공식적으로는 넣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전체 기준에서는 제외를 시켰어요. 그래서 손실을 일부는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의 기준 그대로 가져가면서 변동성 종목 2개 비중 줄인 것을 5%씩 어디로 넣습니까? 하이닉스로 5%를 넣고요. 그리고 현대차는 25% 수준을 잘 편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 비중으로 줄여놓았던 LG화학 12월 말에 10%로 줄여놓고 1월 달에 너무 많이 맞았죠. 그 1월 달에 너무 많이 맞았는데 시가총액 순위에서 10위가 뭡니까? 영업이익 5위짜리 종목이. 그래서 과도하다. 그래서 5% 다시 확대를 해서 15%. 그리고 현대차 25%, 하이닉스 다소 무리수가 있지만 45%, 삼성전기 10%, 그리고 한미반도체 5%. 결론은 IT가 60%예요. IT 60%의 자동차 LG화학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한미반도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보실 때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전기는 모르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유치원생도 알겠죠. 삼성, LG, 현대, SK.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주식시장 처음 접근하셨을 때 나는 삼성전자 그거만 믿고 들어왔는데 지금 내 계좌는 박살나 있어요. 삼성전자만 매수했는데 어떻게 계좌가 박살나 있습니까? 삼성전자 지난해부터 지금 올라와 있는 상승률이 30%에 가까워요. 지난해 저점 대비 30%. 국내 증시는요 10% 초반. 그럼 삼성전자는 2배 올랐단 말이에요. 이번에 조정이 심해서 뭔 조정이 심해 52주 신고가 나타내놓고 거기서 9% 빌렸잖아요. 시장 6%대 하락인데. 하이닉스는요 지금 지난해 저점 대비 75% 올랐죠. 75%. 지난주 월요일 날 52주 신고가 내주고 그리고 눌림폭이 7%예요. 75%, 100% 가까이 오르고. 현대차, 기아는 지금 신고가 랠리 지속하고 있는 거고 현대차가 조금 더디긴 하지만 시장 대비 월등하죠. 이 종목군들만 갖고 있었어도 이 비중도 아니고 그냥 333 비중으로만 갖고 있었어도 여러분들 계산은 1년 동안에 30%의 수익 범위가 잡혀 있어야 돼요.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채널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채널 돌리면 어떻게 해? 종목 다 가려놓고 포트폴리오도 구성도 안 해놓고 그냥 소형주 잡주 조금 있다가 제주은행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시가총액 3천억 이자 막 넘어졌어요.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3천억 이자 막 넘어졌으면 시가총액 순위 저 밑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나서 대박 나셨죠. 우린 매집했는데. 어떻게 매집을 하나?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없었는데.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소형 잡주 가지고 가려놓고 내일장 공략 알려줄 테니까 그런 거 속지 마시고 제발 좀 지금 여러분들께 29일 날도 하이닉스, 현대차, HLB 이걸 멋부리려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 채워놓고 변동성 종목 보십시오. HLB, 엔캠 29일 이후에 또 그 이전부터 얼마나 폭등입니까? 다만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결론은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하고 나머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현대차 그리고 함께 보는 거죠. 기아 완성차만 먼저 보자 그랬잖아요. HLB 생명과학. 어찌됐든 오늘 HLB 생명과학, HLB 둘 다 신고가 내주고 눌린 거예요. 시간에서 아쉽게도 HLB 생명과학이 미끄러졌지만 장중 저점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올렸잖아요. 단기과열 지정 예고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야 돼? 내일은 이러한 기준 거래량 설정을 잡고 그리고 나서 내일의 기준에 하이닉스입니다, 현대차입니다. 당연히 기아도 놓고 봐야죠. 지금 100만 주씩 막 실어주고 있어요. HLB, 한미반도체, 현대로템입니다. 지금 KB금융이나 금융지주사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완성차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주은행이 상한가는 같지만 오늘 장중 기준에 사실상 거래대금 상위 10위, 거래량 필요 없어요. 거래대금 상위 10위. 그 거래대금 상위 10위에 2, 3, 4위가 시가총액 3,500억 이제 막 넘어서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KB금융이나 금융지주사는 또 중간에 강세, 지금 현재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지만 거래대금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 PBR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정책 양도세 관련된 내용부터 공매도 금지부터 많은 것을 내놨는데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저 PBR 관련해서 2월 달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은 그 정책이요. 2014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최경환 전 재정부 장관께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해놨어요. 어떤 거냐면 주주환원 정책을 진행한다. 내일 가지고 나올 겁니다. 교육 자료를. 주주환원 정책의 기준에 2000년부터 우리나라의 유보금에 대한 기업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매기질 않았어요. 지금도 기업들은 유보금 이렇게 쌓아놓고 대주주만 살을 찌우고 있는 거죠. 그걸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은 싫어하는 거고. 그 기업 유보금을 주주환원 정책으로 써라. 그렇게 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그 거래 대금 때문에 세수가 확장된다. 아주 어찌 보면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현금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유보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NC소프트 배당도 제대로 안 했었는데 이 제도 2020년 이후에 유보금에 대한 세금 정책 미국, 유럽, 일본, 대만까지도 전부 진행하고 있는 세금 정책을 그 유보금 쌓아놓고만 있으면 다시 세금을 내리겠다. 이건 정상적이잖아요. 2020년부터 유보금 세금을 면제해줬으니까. 그래서 나온 흐름이 NC소프트까지도 배당.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그룹주들도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삼성그룹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7년 만에 2014년 말부터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아주 공격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긍정적인 효과 부분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보 정부 들어올 때 가장 강하게 행해 주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기금. 연기금이 뭐예요? 75개 수준의 연금과 기금을 얘기합니다. 그중에 국민연금이 대부분이죠. 4대 연금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그 국민연금. 국민들의 소중한 그 국민연금을 함부로 막 비중을 늘리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주식시장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한도를 늘리겠다. 그건 실질 수급이 됩니다. 뭐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강력한. 제가 볼 땐 그게 가장 빠르고 두 번째 기준은 유보금에 대한 규제. 그것을 조금 벗겨내서 야 자율적으로 니들 PBR 1배 이상으로 다 주주 환원 정책을 하란 말이야.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거냐 이거야. 안 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했을 때 제재가 기존에. 지금 정부 당국자들 들으시면 그대로 하세요. 농담 아니라 금융 당국자들도. 담당자 바뀌어가지고 그랬으면 지금 시청하신다면 건의하세요. 그렇게 해서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 자료 갖다 보여드릴게요. 부과하겠다. 주주환원 정책 안 하면 적극적으로. 그러면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야 PBR 낮은 애들 PBR 높여. 그럼 안 하면은 규제 어떻게 할 건데? 군사정부처럼 막 때릴 거야? 아니잖아. 윤정부보다 못하면 안 되지. 특히 쓸데없이 공매도 금지를 왜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합시다. 시간 없으니까. 공매도 금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의견이 아니라 공매도 금지에 대한 보도자료 처음에 언론사에서 보도자료 나왔을 때 금융당국은 가짜뉴스 유포하지 마. 그런 일 없어. 조심해. 그 얘기하자마자 이틀 지나고 정부에서 그냥 공매도 금지할 거야.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안 되죠. 금융당국의 가장 정책을 많이 하는 쪽에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 같지도 않은 배터리 아저씨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개인들 지금 피눈물을 흘립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고 있고. 결론은 2월 달의 시장의 흐름을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보셔야 되고 이렇게 전략적인 부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거래량의 기준에서의 흐름 다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